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랩 12-3 매니 투 매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니 투 매니 방식으로 RNN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 투 매니 방식은 자연어 처리에서 개체명 인식 또는 형태소 분석과 같은 시퀀스 태깅을 모델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예제로는 간단한 형태소 분석기를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매니2는 RNN이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토큰을 읽어드리면서 특히 시퀀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토큰을 읽었을 때 출력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매니2매니는 RNN이 시퀀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토큰에 대해서 모두 출력을 내어주는 구조입니다. RNN을 매니2매니 구조로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한 형태소 분석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TensorFlow is very easy라는 센텐스가 주어져 있을 때 센텐스를 워드 단위로 토크나이제이션을 합니다. 이러한 토큰으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RNN이 각각의 토큰을 읽고 해당 토큰이 어떤 품사인지 파악하는 방식으로 매니2매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전 영상에서 다룬 예제와 마찬가지로 토큰인 워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베딩 레이어를 이용하여 RNN이 처리할 수 있도록 누메릭 벡터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토큰을 원핫 벡터로 변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누메릭 벡터로 변환된 토큰을 RNN이 각각의 토큰을 순서대로 읽을 때마다 토큰에 대한 출력을 내고 이를 정답과 비교하여 토큰마다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토큰에 대하여 계산된 로스를 평균을 내는데요. 이를 시퀀스 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퀀스 로스로 RNN을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매니2원에 비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특히 구형 관점에서 데이터의 시퀀스의 길이가 다를 때 배치 연산을 위해서 패딩하는 작업을 위해 도입한 헤드 토큰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마스킹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스킹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토큰들 중에서 길이를 맞추기 위해 존재할 뿐인 헤드 토큰에 대해서는 로스를 계산하지 않겠다는 개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현 예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예제에서는 형태소 분석 예제,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 문제를 RNN을 매니2매니 방식으로 사용하여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로는 각각의 센텐스를 구성하고 있는 토큰, 해당 토큰에 대한 품사가 무엇인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센텐스를 워드의 시퀀스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큰인 워드를 인티저 인덱스로 매핑하고 있는 토큰의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답이 품사의 시퀀스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품사를 인티저 인덱스로 매핑하고 있는 딕셔너리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같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딕셔너리에는 헤드 토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코드를 통해서 토큰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워드의 시퀀스를 인티저 인덱스의 시퀀스로 변환하고 마찬가지로 정답인 품사를 인티저 인덱스로 매핑하기 위해 만든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품사의 시퀀스도 인티저 인덱스의 시퀀스로 변환합니다. 각각의 인티저 인덱스의 시퀀스를 패드 시퀀스 펑션을 이용하여 맥스 시퀀스가 가리키고 있는 값만큼의 길이로 패딩합니다. 특별히 마스킹을 위해서 각각의 센텐스가
몇 개의 워드로 토크나이제이션이 됐는지를 계산한 센텐스의 유효한 길이, 패딩한 부분에 대한 마스킹 정보를 담고 있는 마스킹도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한 정보들은 로스 펑션을 정의할 때 활용됩니다. 프린트의 출력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센텐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고 품사들, 즉 정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벡터의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센텐스의 유효한 길이도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코드로 RNN을 many to many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베딩 레이어의 경우 이전 예제들과 동일한 방식, 즉 토큰을 원핫 벡터로 표현하고 임베딩 레이어를 학습시키지 않으며 0으로 패딩된 부분을 연산해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임베딩 레이어 이후에는 심플 RNN을 return sequence true 옵션을 줘서 활용합니다. RNN이 있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출력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time distribute와 dense를 이용하여 매 토큰마다 품사가 무엇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형태로 RNN을 many to many 방식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서머리 결과를 보면 의도대로 RNN이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모델을 목적에 맞게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모델의 출력과 결과를 비교해주는 로스 펑션을 생성합니다. 매니투원 예제에서 정의했던 로스 펑션과는 달리 매 토큰마다 로스를 계산하여야 하고 특히 패드 토큰에 대한 부분은 로스에 반영하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시퀀스의 유효한 길이와 맥스 시퀀스를 받아 마스킹을 생성하고 이를 미니 배치 로스에 반영하는 형태로 로스 펑션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인 이러한 시퀀스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시퀀스에 대한 유효한 길이는 2로 주어질 것이며 이 시퀀스에서 0은 패드 토큰을 의미합니다. 로스 펑션의 내부의 첫 번째 마스킹에 관련된 코드를 보면 맥스 시퀀스가 3인이고 실제 유효한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마스킹 벡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RNN이 이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해서 각각의 토큰에 대한 결과가 정답에 해당될 확률을 계산을 할 것이고 각각의 확률과 정답과의 차이를 계산할 것입니다. 이때 미니 배치에 대한 로스 코드를 보면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으로 마스킹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로스 벡터가 정의되고 그 아래의 코드에서 시간축으로 로스 값들을 더해주게 되고 이를 valid time 스텝인 2로 나눠주게 됩니다. 미니 배치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이렇게 계산되면 각각의 로스를 평균 내는 연산을 로스 펑션 내부에서 취해주게 됩니다.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트, 에폭, 배치 사이즈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TF 데이터 데이터셋 인스턴스와 옵티마이저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로스 펑션과 TF 데이터셋 인스턴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활용하여 다음의 코드로 모델을 트레이닝합니다. 이전 매니투원 예제와는 다르게 로스 펑션이 시퀀스의 유효한 길이와 맥스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위드 블록에서 미니 배치마다의 시퀀스 로스를 계산하고
그 아래에 있는 코드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옵티마이저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의 코드로 모델이 실제로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델의 결과이며 이 부분은 정답입니다. 모델이 정답을 잘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델의 결과의 부분에서는 정답과 다르게 패드 토큰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모델을 배치 단위 연산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의 시퀀스에 패드 토큰을 이용하여 패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니투매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영상에서는 RNN을 단방향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활용하는 바이디렉셔널 RNN으로 매니투매니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